안녕하세요. 나의 하버드 수학시간 저자 정광근입니다. 오늘은 연립 2차 방정식을 풀어보면서 다음 영상으로 설명해드릴 자율주행에 사용된 수학적 개념을 한번 미리 앞당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수학, 공통수학 부분이죠. 거기서 2단원, 그 중에서 세 번째 여러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중에서 연립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영상 전에 자율주행 영상을 계속 만들고 있었는데요. 자율주행에 사용되어진 수학적 개념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어차피 이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한번 오늘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연립 2차 방정식이라는 것은요, 미지수가 두 개인 방정식을 풀어서 그 미지수 두 개를 찾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풀 수 있게 되시면요, 아래에 있는 이그젬플 보이시죠? 예를 들어서 시속 40km로 자율주행인 자동차가 50m 전방에 있는 과속 방지턱을 감지하고 일정하게 속도를 줄여 시속 20km로 과속 방지턱을 넘으려고 한다면 속도를 어떻게 줄여 나가야 하고 또 얼마 있다가 그 과속 방지턱에 도착하게 되는지, 이런 값들을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구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 연립방정식을 셋업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때 가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또 이것들을 사람이 풀지는 않죠. 자율주행은 AI가 운전합니다. 그러면 CPU가 결국은 모아진 정보를 가지고 이 연산을 하겠죠. 이 연산이라는 것은 연립 2차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그걸 풀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속도와 시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수학 부분을 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공부하셨던 학생분들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연립 2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니까 설명 들으시고 함께 공부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보시죠. 건물 벽면에 시공하는 진동에너지 흡수 장치는 지진에 의해 건물이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일정한 공간에 시공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장치를 설계하는데 연립 방정식이 활용된다. 자, 여러분 이런 건물 보셨습니까? 이 벽을 이렇게 그냥 뚫어 놓으면 좋은데 왜 이렇게 X자로 빔을 만들었을까요? 예, 이것은 내진 설계 일종입니다. 건물이 좌우로 흔들릴 때 이 크로스, 이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 바가 좌우로 흔들리는 진동을 흡수해서 건물이 붕괴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죠. 이런 내진 설계들을 감안했을 때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길이가 5m, 이게 이제 진동 에너지 흡수 장치죠. 요 길이가 5m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 모양이 ym고 여기가 xm라고 했을 때 이 x와 y를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레는 14m인 정사각형이겠죠.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서 이 중간쯤에 있는 이 바를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생긴 게 보이시죠? 여기?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거는 바로 이 바의 길이가 5m라고 정해졌을 때 요 길이와 요 길이를 어떤 식으로 디자인해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둘레가 14m인 직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x고요, 여기도 y죠. 그래서 2x 플러스 2y가 14가 됩니다.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야 되겠죠. 여기 직각삼각형이니까요, 그죠? 예,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해서 요 삼각형이 직각인 걸 이용해서 이렇게 식을 셋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연립해서 풀 텐데요. 연립해서 푼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 식과 이 식, 두 식을 만족하는 x와 y를 찾으라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연립 방정식을 푼다라는 뜻이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식이 두 개고 그 식 안에 들어있는 미지수가 두 개입니다. x, y죠. 두 번째 식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나왔고요. 첫 번째 식은 둘레의 길이가 14m라는 정보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자, 이걸 한번 풀어보면 x 플러스 y가 7이죠. 예, 양변을 2로 나누면 x 플러스 y가 7이라는 식이 나오고요. 그리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라는 또 다른 식이 지금 하나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죠? 예, y를 없애볼게요. 7-x니까 여기서 y 대신에 7-x를 대입해서 이렇게 놓고요. 요거를 이제 쭉 정리해서 풀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여기서 2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24는 0이라는 식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걸 다시 좀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보이나요? 예.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근해 공식이나 아니면 인수분해를 해서 푸는데 요거는 바로 눈에 보이네요. 그죠?
네, 인수분해를 해서 x-3, x-4는 0. 그래서 x가 3, x가 4 이렇게 두 개의 값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 값에 따라서 이 직사각형 여기 있는 이 빔의 모양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x가 3이면 y는 4가 되고요. x가 4면 y는 3이 됩니다. 제가 이 식을 이용해서 x를 알 때 y를 찾아낸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요 조건을 만족하는 xy를 찾았기 때문에 x 길이를 3만큼 y 길이를 4만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이제 디자인하는 거죠. 여기가 3, 4 되면 여기 진동 방지 빔이 5로 이렇게 설계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누워서 설계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보통 고층 건물들은 이렇게 디자인합니다. 왼쪽처럼요. 왜 그러냐면 더 날렵해 보이고 더 높아 보이기 때문이죠. 건물을 일부러 짜리몽땅하게 보일 이유는 없죠. 예,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디자인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만족하는 두 개의 값을 찾았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고대 중국의 수학책인 구장산술에는 부러진 대나무 문제가 실려 있습니다. 높이가 9자, 이 대나무가 총 9자죠. 그런데 그게 바람이 불어서 이 대나무가 부러진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대나무가 이렇게 완전히 끊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걸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나무 원래 있는 줄기에서부터 이 부러진 가지의 끝이 세자 떨어진 곳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x와 길이, 부러진 부분과 부러지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자 이런 거거든요. 아까 풀었던 그 진동 방지 빔을 이용하는 문제와 사실 똑같습니다. 너무 쉽죠? 이런 것들은 x 플러스 y가 9가 되고요. 총 대나무의 길이가 9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 피타고라스. 예, 너무 중요합니다. 피타고라스 할아버지. 뭐 대단하죠. 예. 이거 없이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대단원인 도형과 방정식에서는 이 피타고라스가 정말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좀 실감나게 보여드릴 텐데 아무튼 피타고라스 정리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식 두 개가 나왔습니다. x, y에 대한 식 두 개가 나왔죠. 변수 두 개고요. 식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 두 개를 저희가 이제 연립해서 풀 예정입니다.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은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풀기 위해서 위의 식을 정리해 가지고 다시 y를 없애 보겠습니다. 방정식을 풀 때 뭐 x를 없애도 되고 y를 없애도 되는데 보통 우리가 x에 대한 방정식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죠. 그러니까 x에 대해서 식을 만들기 위해서 y를 없애주는 것이 좀 유리합니다. 보기가 익숙하니까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되죠. 보이시나요? 예, 이거는 이 부분을 정리한 게 이것이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8x 마이너스 81 플러스 9는 0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얘가 없어지고요. 18x가 얼마가 나옵니까? 예, 72가 되나요? 그럼 x는 얼마입니까? 예, 4죠. 그러면 x가 4면 y는 얼마라고 나오죠? 예, 5라고 식이 나옵니다. 즉 대나무에서 여기가 4자, 여기가 5자 이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구한 것이죠. 이렇게 사실 수학이라는 것은 수학 자체로서의 의미도 있고 또 천재 수학자들은 뭐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본인들이 그냥 재밌어서 궁금해서 뭐 이렇게 들고 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그런 천재 수학자가 모두 될 필요도 없고요. 또 그런 것들은 사실 좀 타고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가르치다 보면 그런 타고난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한테는 제가 권장을 하지만 사실 이 수학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내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에 또 이 수학적 개념들을 도구로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어디다 쓰이는지 또 수학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그것이 큰 동기부여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꼭 많이 이렇게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미래엔 출판사에서 나온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이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연립방정식을 푸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제를 보았을 때 대수학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미지수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두 놈을 더했더니 1이 되고요. 각각을 제곱해서 더했더니 13이 되는 이 두 개의 식을 만족하는 x와 y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되고요. 이제 고등학교쯤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모양을 말하는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생각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다음 대단원에서 배우게 될 도형과 방정식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녀석이 반지름이 스퀘어루트 13이라는 원의 식이라는 것을 모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기하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그것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 번 사용한 툴인데요. 이 데스모스라는 게 있습니다. DSMOS라는 이 데스모스를 이용해서 제가 한번 식을 쭉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 두 개가 뭐냐면요. 앞서 있던 문제의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식입니다.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3이라는 것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13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x 플러스 y가 1이라는 것은 스트레이트 라인을 말하죠. 직선이죠, 그냥. 그러면 이거를 푼다라는 얘기는 요 두 점을 찾아라 하는 것과 동일한 질문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미 얘가 3,-2고 마이너스 2,3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는데 이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풀면 이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너무 쉽죠? 같은 방법입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은 영상을 쭈루룩 빨리 앞으로 밀어 가셔도 됩니다. 이거 뭐 굳이 보고 계실 이유가 없죠. 이렇게 돼 있고요.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2가 0이고요. x제곱 마이너스 x 6은 0이니까 인수분해가 바로 되어져서 x 마이너스 3과 x 플러스 2는 0인데 x가 3, x가 마이너스 2고요. x가 3이 되면 y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x가 마이너스 2가 되면 y는 3이 돼서 아까 있었던 이 두 점 보이시나요? 마이너스 2,3과 3, 마이너스 2, 이 두 점을 찾게 됩니다. 즉 대수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바라봐도 되고요. 또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이 식이 어떠한 쉐입을 말하는 식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두 개의 쉐입이 만나는 교점을 찾으라 하는 것과 또 동일한 문제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식을 보시면 얘가 뭐야 라고 하시겠지만 이제 앞으로 좀 더 쭉 공부를 하시게 되면 식을 보면 대충 얘가 타원이겠구나, 뭐 아니면은 쌍곡선이겠구나, 아니면 서클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x, y가 서로 곱해져 있는 텀이 있을 때는 얘는 x와 y축이 약간 이렇게 기울어진 형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렵긴 한데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시면 그냥 이런 문제를 그냥 보실 때도 x, y 두 개를 이 칙 두 개를 만족하는 x, y를 찾으라는 것도 당연히 생각하셔야겠지만 이런 형태의 쉐입과 이런 형태의 라인이 두 개가 만나는 접선을 구하라 하는 문제구나 라는 것도 한번 그런 방식으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있는 거를 갖다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데스모스를 한번 볼게요. 이번 이걸 주고요. 이걸 늘려보겠습니다. 처음에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은 7이라는 녀석이 뭡니까? 타원이네요. 그죠? 타원이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김없이 그냥 직선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있죠. 태양계를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요. 지구가 이렇게 타원 궤도로 돌고 있죠. 그런데 태양계를 지나가는 어떤 행성이 있습니다. 얘가 여기랑 지구가 여기랑 해서 만나겠죠. 지구 궤도랑. 그러면 지구가 지금 여기 있는데 얘가 여기를 지나갈 때 지구가 어디 있는지를 계산하면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있는지, 그죠?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가능성으로 지구와 이 해성이 충돌할지 뭐 이런 것들도 계산해 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바라보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걸 풀어보면 이 두 점이 나오는데요. 그죠? 보이시죠? 그거를 연립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y가 x 플러스 4죠. 자, 여기서 이게 왔습니다.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에다가 x 플러스 4를 넣고요. x 플러스 4에 제곱을 하고 7. 그러니까 변수 하나를 다 없애는 거죠. 그럼 방정식을 풀면 x라는 변수에 대한 값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y를 다 없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쭉 정리해서 결국은 얘를 정리하면 2차 방정식의 형태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러면 하나, 둘, 세 개니까 3x 제곱 되고요.
얘랑 있으니까 12x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으니까 9가 되겠네요. 그죠? 예. 그리고 3이 공통인수니까 전체를 3으로 싹 나눠서 없애버리면 이런 식으로 되고 얘는 또 바로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죠.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래야지 답을 깔끔하게 구할 수 있고 시험 문제로서의 어떤 효용이 있기 때문에 한권 계산기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이 근들이 복잡해지는 문제들을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하죠. 예,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이고 x가 마이너스 3이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뭡니까? 예, x, y인데 마이너스 1이 되면 여기 y다가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이미 바꿔놨으니까 예, 3이 되겠고요. x가 마이너스 3이면 y는 1인 형태로 이렇게 두 점에서 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만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같은 연립방정식인데 즉 변수가 xy 두 개가 있고 식 두 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약간 좀 틀리죠. 왜냐하면 둘 다 아까 앞에는 하나는 1차였기 때문에 x나 y로 뭉쳐서 둘 중에 하나를 없앤 식으로 바꾸는 게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런데 얘는 조금 까다로워 보이시죠?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다음 연립방정식을 푸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x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3y 제곱은 0이라는 식과 x제곱 플러스 xy는 8이라는 식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를 연립해서 xy를 풀어라 이 말이죠. 두 식을 만족하는 것을 구해보라. 자, 이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첫 번째 것은 이렇게 생긴 뭐죠? 보라색 직선 두 개입니다. 두 번째 거는 쌍곡선이죠. 기울어져 있는 쌍곡선인 경우를 말하고 우리는 지금 이 네 개의 교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거를 한번 연립해서 풀어서 그것을 한번 찾아보죠. 첫 번째 식을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요. 저희가 함께 했던 그 다항식 파트를 열심히 공부한 학생분들은 요것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져서 x-3y, x-y는 0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어야 이 왼쪽 전체가 0이겠죠? 그러니까 x-3y가 0이거나 x-y가 0이어야 되니까 여기서 식 두 개가 나옵니다. x는 3y라는 식과 혹은 x는 y라는 식 두 개가 나오는데요. 이 두 개를 각각 이용한다는 얘기는 지금 사용하지 않았던 이 밑에 식에다가 x를 y에 대해서 쓰든지 아니면 y를 x에 대해서 쓰든지 해서 값들을 하나씩 찾아내겠다는 건데요. 일단 요 x가 3y라는 거를 이용해서 요거를 x제곱 플러스 xy는 8이라는 녀석에 넣어서 한번 y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x가 3y라고 했으니까 3y의 제곱 플러스 3y에다가 y를 곱한 게 8 이렇게 되죠. 그럼 9y 제곱이 되고요. 3y 제곱은 8이 돼서 12y 제곱이 8이 되고요. y 제곱은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렇게 되죠. 맞죠? 네. 그래서 y는 3분의 2가 됩니다. y 제곱은. 그래서 y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가 되고요. 얘는 이제 정리하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부모 유리화를 하면.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근이 나왔습니다. y가 이렇게 두 개 찾았죠. 그죠? 그런데 언제죠? x는 3일 때니까 y가 루트 6 오버 3가 되면 x는 루트 6이 되고요. y가 마이너스 루트 6 오버 3가 되면 이 경우는 x가 마이너스 루트 6이 되죠. 어디다 넣냐면 저희가 찾은 y 값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x 두 개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루트 6, 3분의 루트 6과 마이너스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6 오버 3가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xy 값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두 점을 찾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걸 또 이용해야 되겠죠. x하고 y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풀어야 되니까 그럼 그거를 다시 밑에 식에다 넣으면 이번에는 x제곱 플러스 x제곱은 8이라는 게 되고 2x제곱은 8, x제곱은 4.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죠. 두 개가 같으니까 y도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결론이 나오죠. 예. 그래서 두 번째 건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2, 2 혹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우리가 찾는 값이 되고 그것이 여기서 보시면 2, 2 마이너스 2, 2 보이시죠? 얘가 뭐라는 말입니까? 루트 6이라는 얘기입니다. 얘가
루트 6, 3분의 루트 6 값을 말하는 거고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4점을 다 찾았습니다. 그 옆에 문제도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풀어봐 주십시오. 얘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밑에는 반지름이 5인 서클이고요. 그리고 위에 것은 두 직선입니다. 이게 두 직선인 것도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왜 그런지. 얘가 왜 갑자기 두 직선이 되는지. 자,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은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로 인수분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걸 이용하면 요 형태와 요 형태로 되겠죠. 두 개가 곱해서 0이라는 얘기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 y가 0이라는 얘기는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 하나고요. 여기서 x 플러스 1 플러스 y가 0이라는 얘기는 y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 두 개입니다. 이 직선 두 개의 식을 한 번에 표현하면 얘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빨간색 선 두 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녀석은 반지름 5인 중심이 0,0인 오리진인 서클의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구해서 우리가 이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에 있는 교점 하나, 둘, 셋, 넷을 이 방정식을 풀어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다음 영상 자율주행에서 사용되어지는 개념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풀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전에 거기서 제가 예시로 들어드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연립 2차 방정식에 대한 풀이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미지수가 두 개인 방정식 두 개를 풀어서 x, y, 즉 미지수 두 개의 값을 찾는 것이 이 연립 2차 방정식 단원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인데요.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연립 1차 부등식 그리고 2차 부등식과 연립 2차 부등식이 나오죠. 이 부등식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 텐데 부등식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가 됐습니다. 데이터가 계속 쌓이는 과정 속에서는 무엇은 뭐다라고 딱 결정해서 어떤 값을 찾는 것보다는 어떠한 경우는 무엇보다도 크다, 어떠한 경우는 무엇보다도 작다, 혹은 어떠한 경우에 최대는 무엇이다, 어떠한 경우에 최소는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말이 됩니다. 뭔가를 결정 지으려고 하는 순간에도 계속 데이터가 쌓이고 있기 때문에 등식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부등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요즘 시대에는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국에서 2017년에 SAT 시험이 개정됐는데 그때도 이 부등식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많이 중요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이유입니다. 방정식보다 앞으로는 부등식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되는데 그래서 이 부등식에 대해서 묶어서 영상을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잘 보셨는지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자율주행에서 사용된 수학적 개념들의 예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생각해보고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